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에 행복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부부 MC 조영구. 네, 저는 신재은입니다. 조영구 씨, 네.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을 말씀하시면 되세요.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 경구 예천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쌀로 유명한 거죠, 아니에요? 쌀? 땡, 틀렸습니다. 네, 이 세 지역은요. 지역 내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올해 이 세 지역을 분만 치약제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그동안 저출산은 산부인과의 문을 닫게 했고요. 네. 또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은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죠. 네, 이번 결정이 저출산의 악순환에 고리를 끊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국내 학교의 87%가량이 지진의 무방비 상태이며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지진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 박영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초, 중, 고교의 내진 설계 대상 건물 18,329동 중 86.8%가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이 건물들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 예상 수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규모 피해가 가능성이 있는 건물은 전체의 54.5%인 8,486동에 달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 이용되는 곳이 학교인 만큼 철저한 지진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전자는 승하차 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솔자가 따로 없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직접 내려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가중처벌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은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오후 일과 시간대에만 허용됩니다. 복지부는 보육교사가 교재 교구를 활용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현장 방문 학습에 드는 비용을 특별활동 비용 명목으로 수납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또 개별 어린이집은 연초에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횟수, 시간 계획을 마련하고 부모와 협의해야 하며 특별활동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은 뒤에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오전 일과 시간에는 표준 보육 과정만 운영하고 특별활동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만 운영해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며 준수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게임머니를 미끼로 초등학생들을 속여 돈을 챙긴 일당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사이트의 대화방을 통해 무료 캐시를 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대화에 응해온 초등학생으로부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 정보로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일당은 구매한 아이템을 게이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3월 4일까지 총 8,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를 본 초등학생은 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육아 관련 생생한 현장 속을 찾아가보는 생생 현장 속으로 보냅니다. 네, 육아 매거진에 없어서는 안 될 엔돌핀 같은 그녀입니다. 손소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돌핀 같은 리포터 손소연입니다. 봄이 왔어요. 네, 생기 넘치는 봄이 왔지만 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이럴 네. 때 정우와 어디로 놀러 나가시나요? 저는 뭐 고민이 많이 돼요. 놀이터나 집에서 그냥 놀아요, 사실. 네, 이 놀이터나 집도 좋지만 이 놀이 공간이나 그리고 장난감 정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두 분 이 장난감과 이 책을 마음껏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 들어보셨나요? 그런 곳이 있어요.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유아 양육자들을 위한 여가 활동을 편안하게 도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런 곳이 있어요? 공감을 와서 그게 알아보셨어요? 시간제 보육시설. 네. 필요해요, 이거. 그렇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유아 프라자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 편안한 아이들의 공간 그리고 어머님들의 공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깜찍발랄한 리포터 손소연입니다. 제가 나온 이곳 여러분들 궁금하시다고요? 그러기 전에 제가 어머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우리 아이들과 어디로 소풍 나가시나요? 놀러 가신 데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영유아 프라자. 우리 어머님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잘 봐주세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서초구에 있는 영유아 프라자인데요. 영유아 프라자 어떤 곳인가요? 서초구 영유아 플라자는 서초구의 모든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을 빌려가고 또 반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체험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실, 그리고 도서나 시청각 자료 같은 것들을 빌리고 또 반납할 수 있는 정보교류실, 이런 다양한 곳을 갖추고 부모님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넓고 큰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서초 영유아 프라자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놀잇감 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놀잇감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한번 함께 가시죠. 해주세요. 와, 여기 보니까요 장난감이 정말 많은데요. 이야, 이 블록서부터요. 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칙칙폭폭. 회원을 가입하고 연회비 10,000원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아이들의 창의력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장난감으로 가득한 이곳. 경제적 부담도 덜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요 장난감이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또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이쪽엔 조작 영역, 그리고 언어 영역, 신체 영역. 와, 정말 이 영역별로 우리 아이들의 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 정말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장난감 도서관. 귀여운 아기도 장난감 고르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장난감 고르고 있어요. 아, 장난감이요? 네. 이곳에서는 혹시 장난감을 이렇게 빌릴 수 있나요? 네, 여기 서초 구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장난감 빌리러 오셨나요? 오늘 아기가 아직 어려서 손으로 조작하거나 하는 거는 가질 수 없는데 이렇게 소리 나는 거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딸랑이나 이런 거 종류 구하러 왔어요. 빌리러. 그럼 예. 빌려가면 네. 얼마큼 쓰다가 또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가 기본 기간이고요. 연장 7일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장난감 비용도 살려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쵸. 이곳에 오는 주된 네. 이유를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가 크면서 계속 장난감을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장난감을 손쉽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곳은요 영유아 프라자 3층에 위치한 영유아 상담실입니다. 이곳에서요 아이들의 이 심리 치료를 상담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오늘 제가 영유아가 되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린이가 된 저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집을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그린 그림을 통해 아이의 현재 심리 상태와 지능이라든지 발달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짜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결과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제 결과는 비밀이긴 한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또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결과가 나오면 네. 부모님의 어떤 양육 태도의 개선만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부모님과 육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에게 좀 더 어려움이 더 있어서 놀이치료나 언어치료나 미술치료 같은 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놀이치료실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이치료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놀이치료.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것이 놀이치료실이구나. 와, 근데요, 선생님. 치료실 같지 않고 장난감 박물관 같아요. 이야, 정말 많은데. 근데 선생님, 치료실이라고 하면은 주사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난감만 많나요? 저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영유아들에게는 이렇게 뭐 그림 카드나 아니면 어떤 학습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도움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어려움을 읽어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놀잇감이 아주 많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제가 나왔던 그 비밀이긴 한데 저는 어떤 걸 갖고 놀면 좀 더 이렇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치료사가 놀잇감을 제시해 주진 않고요. 네. 어린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이제 네. 관찰하고 그 모습을 또 통해서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읽어내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하고 제일 잘 맞는 놀이기구가 있네요, 선생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육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영유아 프라자. 각양각색 다채로운 장난감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영유아 양육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제 보육시설 또한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영유아 프라자의 다양한 혜택 꼭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좀 양질의 교육을 얻을 수 있고 시설도 좀 잘 돼 있어서 종종 이용하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우리 은강이가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밝고 많이 뛰어놀고 정말 말을 잘해요. 이곳에 오면 어떤가요, 더? 네, 너무 활발해가지고 뭐 이런 장난감 이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저기서 꺼내서 읽어보고 뭐 그런 편이에요. 한편 5층 놀이세상에서는 아이야 놀자라는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발달에 좋은 놀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색상의 물감이 준비되었고요. 이제는 다양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해볼 차례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완성하는 명화. 추억도 만들고 놀이를 통해 창의력도 향상시키고 우리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예, 저는 여기 굉장히 자주 이용해요. 올 때마다 어떤 점이 좋으시던가요? 우선은 장난감을 대여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책도 있어요. 영어 책도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좋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가 이곳에 올 때마다 얼마큼 좋아하나요? 우선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영플라자 가려고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올 정도로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마땅히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으시다고요?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으셨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 영유아 프라자에서요, 각종 보육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이곳 영유아 프라자, 여러분도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가까운 네. 곳에 이렇게 좋은 보육시설이 있었다니. 네. 야, 정말 우물 안에 정말 개구리였었네요. 저도 사실은 많이 안다고 알았었는데 이건 몰랐었거든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이 서울시에서는요, 자치구별로 영유아 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 강동, 강서, 그리고 노원, 도봉에서 18개 자치구에서 영유아 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1년까지 25개의 모든 자치구에서
영유아 프라자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아우, 당장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저는 무엇보다도요, 이 시간제 보육시설이나 또 장난감 도서관의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장난감 도서관은요,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리고 체험 학습실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이 시간제 보육시설은요, 하루 전날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네,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 여러분도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코너죠. 우리 집 주치 시간입니다. 네, 국내 1호 발관리사 김수자 교수님과 함께하는 임산부 단계별 마사지 시간이죠. 네,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도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아기 마사지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 국내 1호 발관리사 김수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기 마사지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 와, 정말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된다는 거를 몰랐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성인 마사지 개념이 아기를 만져주는 거, 두드려주는 거 이런 게 다 마사지에 통하니까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배 마사지 아는 사람이 사랑을 담아서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정호야 사랑해 배 아프지? 이거 호해줄게. 아유 예쁘다. 밥 먹고 잘 소화시켜라. 아이고 사랑해요. 이거 다 마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터치가 깃들여지면 다 마사지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아들 정호가 이렇게 울면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정호야 울지 마 이렇게 때리거든요. 이렇게. 예. 괜찮아요? 그러게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살살 사랑을 이렇게 예를 들면 애가 어떻게 자 울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아기를 크게 세게 때린대요. 그 등을 두드릴 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두드리냐면 거의 이래요. 이렇게 살살 달듯 말듯 살살 쓸어주는데 아기가 으악 울잖아요. 그럼 한국 엄마들 더 세게 때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막 때리면 아니 아파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애기들이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등을 많이 치는 거. 특히 전 먹이고서 트름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 세게 때리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살살. 그냥 이렇게 새우만 줘도, 새우만 줘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예요. 예. 강하면 오히려 다른 충격이 오니까 이럴 때 부드럽게 쓸어주는 거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메모하시면서 보신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엄마들이 아기들 전 먹이면서 이렇게 안고 있을 때도 전 먹을 때도 이렇게 엄마 손 끝에 이 지문 부위로 이마에서부터 천천히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정호야 많이 먹어. 어이구 우리 정호 예쁘다. 사랑해요. 아이고 착해. 눈도 예쁘고 좀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야. 아이들이 칭찬하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럼요. 그래서 천천히 오는 게 중요하고 빨리빨리 하지 마실 거. 천천히. 네, 이마. 그 다음에 눈썹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그려주고 천천히. 눈썹. 네. 그 다음에 목으로 와서 애기들은 이렇게 목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을 쑥 빠지게 하는 좋은 마사지 기법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목도 길어지겠어요. 네, 목도 길어지면서. 네. 애기 때부터. 그래서 꼭 소리와 함께. 사랑해. 아, 예뻐.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팔에서 안고 있는 이 팔에서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그럼요. 예, 천천히. 네, 위에서 이렇게 내리고 손가락, 엄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주는 거. 이렇게 간지럽지? 아이고 예뻐. 사랑해요.
그렇지. 정화야 예쁘지. 하고 쓸어주고 안으로 끝 마무리. 혹시 저를 제가 쓰다듬어도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요. 내가 좋네. 그러니까 애기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엄마의 사랑이 제일인데 그것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걸 애기가 느끼니까 잘 크고 또 우는 것도 덜하고 예 확실히 그렇죠. 그 머리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팔까지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죠. 그다음에 이제 배 그럼 등 같은 등 하네요? 아 좋아 그럼요. 등도 이렇게 뒤로 앉고요. 아빠도 괜찮아요. 아빠가 이렇게 안으셨을 때도 위에서 새끼손가락을 여기 목 있는 데다 대시고요. 쭉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둘, 셋. 애기 이름을 부르세요. 네. 정호야, 이뻐. 아유, 사랑해요. 아이고, 착하지. 그것도 좋아. 네, 톡톡 두드리는 것도 좋은데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지금 우유를 먹었는데 이것이 지금 트름을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좀 두드려줄 필요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최대한 살살 한다는 거. 예, 우리 엄마의 개념으로 해서 탁탁탁 이렇게 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해주고 탁탁 쳐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 자세가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척추, 아기 뒤에 있는 척추를 이 손가락으로 꼭꼭 누르면서 이렇게 원 그리면서 둘, 셋 이름을 불러줘. 꼭 누르고 간지럽지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예, 원 그리면서 끝까지. 그래 다 한 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쓸어내려주고. 네. 그 다음에 엉덩이 있는 데서 양손으로 문질러주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다. 우리 애기 예쁘네. 사랑해.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모든 동작의 손바닥이나 손가락 지문 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성인 마사지는 모든 걸 다 응용하잖아요. 근데 애기 마사지는 굉장히 심플해요. 예. 그러니까 톡톡 두드려주는 거 아니면 쓸어주는 거 아니면 지문 부위로 원을 그려주는 거. 예. 이마도 이 뒤통수도 마찬가지로 뒤통수도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머리 마사지는 굉장히 시원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애기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둘, 셋 애기 이름 부르면서 귀에다 대고 사랑해요. 아유 착하지 이렇게. 그래서 로션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로션보다는 오일을 이용해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오일로 전부 발가벗겨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하시고 네, 딱 이렇게 덮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린 아기들 특히 이렇게 추울 때는 다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하는 것보다는 네. 부분적으로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5분에서 10분 정도도 좋고요. 네,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아기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아니면 젖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꾸 보치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마사지 시간은 좋은 시간은 몇 분 정도 하고 있나요? 그래서 보통 10분 정도, 15분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엄마하고 아기하고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 몇 번씩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어요. 예, 놀면서 하면 아기가 막 기어가면서 엄마도 막 기어가면서 엉덩이도 또 만져주고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마사지 하자 그러면 아기들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김수사 교수님께서 15주 동안 우리와 함께 마사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참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베이비 마사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아기를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별로 알려드린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교수님께서 요즘 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 또 특히 우리 교수님은 또 손녀딸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면서 또 이렇게 얻었고 자 대한민국 모든 우리 부모님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세상에서 이 아이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살에서부터 3살까지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사지나 이러한 케어 방법 정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육아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개가 생각보다 많았고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네, 이번 순서는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만나봅시다 시간입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의 공통된 바람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닐까요? 네, 그런데 요즘은요,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네. 뭐냐면요, 나는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키가 확실하게 자랐으면 바로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 정우가 걱정입니다. 조영구 씨도 10cm만 더 컸더라면 네, 저는 뭔가 정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모델이 됐든지 탤런트가 됐겠죠. 네, 특히 이 남자 아이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로망이 180이라 그래요. 180. 키가 180cm는 돼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제 그 키가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클리닉의 김양수 원장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우리 김양수 원장님 나온다고 하니까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야, 키가 커질 수 있대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질 텐데 이 큰 키가 대세인데 왜 이렇게 큰 키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회적으로 보면 큰 키의 사람들을 이제 선호를 하게 돼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회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이제 강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나 누구나 좋은 것을 자기가 선호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뭐 문제될 것은 아니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좀 그런 편이죠. 예. 그 외모로 이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이런 말도 속담이 생길 만큼 네. 우리가 이제 외모를 살만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키네스 성장법이라고 원장님께서 직접 개발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 핵심은 뭔가요?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 습관에 해당되는데 식사법, 운동법, 수면법, 스트레스 관리법 이것에 이제 그 중에서 키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요인들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통합을 해놓은 것이 키네스 성장법입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알기로는 키는 유전이다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우리 아들 정우 때문에 사실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근데 유전이 아니고 그냥 청소년들의 발달 상태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 세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는 평균 신장이 거의 10cm 증가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다시피 하니까 이것이 유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유전 인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입양을 해가 컸는 결과에서 봤을 때는 15cm까지 차이가 나고 15cm. 네. 형제 간에도 같은 부모 밑에 자라는 형제도 키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자라는 시절에 성장기 동안에 어떤 환경 조건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유전이 아니래요.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주위에 보면은 실제로는 작은 키가 아닌데도 본인은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신장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될까요? 학술적으로 저신장이라 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한 줄로 세워놨을 때 그 마지막 3명, 3% 미만에 속하게 되고 또 일반 성장기 동안에 급속 성장기들은 이제 사춘기 전에 크는 키를 봤을 때 1년에 4cm를 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되게 이제 많은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식생활에서 보면은 편식이 심하다든지 또 너무 많이 먹어야 비만이 되는 경우 또 이제 운동 쪽에서 보면은 다리 허리가 약해져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면 그것이 다 노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근데 이것을 모르고 농구하면 큰다, 뭐 축구하면 큰다 이렇게 스포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스포츠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몸에 상당히 이제 노동을 많이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 잠자는 것도 너무 늦게 자가지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제 상쾌해야 되는데 이 상쾌함을 못 느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능력이 다 발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까 항상 힘들죠, 사는 게. 그러면서 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려니까 몸이 화를 나겠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군요. 근데 우리 아들은 11시 반, 12시에 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막 부랴부랴 깨워서 어린이집 보내다 보면 막 계속 울고 그러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리듬이 생활에 우리가 아주 너무나 분명한 게 하루는 낮과 밤으로 돼 있어가지고 낮은 활동하고 밤에는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못 일어나겠죠. 그런데 입 벌리고 밥 먹으라고 막 자꾸 독촉을 하면은 싫지요, 몸이.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노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운동을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종목에 매이지 말고 자기 신체 기능을 평가를 해가지고 맞춤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대개는 운동하면은 스포츠, 우리가 레저,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스포츠는 경쟁을 하고 이기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레저는 그걸 기술을 배워가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키가 크게 해주는 맞춤 운동은 재미도 없고 1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몸을 싱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은 몸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스포츠는 하고 나면 게임은 이겼는데 그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다. 그것은 노동을 한 결과입니다. 노동이군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키가 컸거든요. 이 초등학교 때 키가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컸던 사람이 고등학교 때 안 크는 경우가 있고 초등학교 때 정말 작았던 애가 고등학교 하면 키가 크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키가 자라는 성장 단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성장 단계가 일반 성장기, 급속 성장기, 감속 성장기, 무성장 판기라 해가지고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봄, 여름에 나무가 잘 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반 성장기, 급속 성장기 때 잘 키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여기 한 2년 정도 빨리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급속 성장기 와가 쑥 커가 그때는 키가 컸는데 감속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남들 이제 그때 급속 성장기 올 때 자기는 이제 안 크고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어릴 때 좀 통통했는 애들입니다. 좀 통통하면은 거기 한 빨라집니다. 지금 여기 그 도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급속 성장기 때 한 10cm까지 큰 애 보니까요. 그렇죠. 급속 성장기도 이제 1기, 2기로 나누어지는데 대개 1기 때는 거의 9cm, 10cm는 평균적으로 큽니다. 근데 성장 환경이 나쁘면은 7cm, 8cm 정도밖에 크지를 않습니다. 되게 일반 성장기 때도 잘 크는 사람, 성장 유형이 봐서 잘 크는 사람은 1년에 적어도 6cm, 7cm를 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작은 키로 크는 사람은 4cm, 5cm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이제 일반 성장기가 거의 끝나갈 때 되면은 140cm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 됐을 때 남자는 한 170에 걸리고 여자들은 한 뭐 158, 뭐 160을 못 넘기는 그런 선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봐서 신체 기능으로 봤을 때 뭐가 약해서 안 크는가, 또 생활 습관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습관을 잘 보고 안 좋은 건 바꿔줘라. 네.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4살이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좀 유전학적으로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빨리 가서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지금 가서 상담 드려도 될까요? 상담은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작하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 어릴 때는 이제 생활 습관을 가정에서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조금씩 이제 개선시켜 나가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원장님 같으면은 저기 상담받으러 오세요 할 텐데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돈을 벌려면 오라고 하셔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 집중도가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애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야지 자기가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부모가 이해를 하고 부모가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면 됩니다. 네. 저는 조금 이르게 이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성장을 좀 고민해야 되는 좀 적당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은 네. 그 또래 집단에서 봤을 때 표가 벌써 탁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느 정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할 만큼 네. 우리 습관은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생활도 보면은 편식을 하고 있는데 네.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먹기 싫은지 그 사람의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서서히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 성장 속도 곡선 도표를 제가 이렇게 앞에 준비했는데 그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되게 이제 일반 성장기에 있으면서 1년에 키가 4cm, 5cm 요 정도 크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지만 나중에는 작은 키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또 다리 허리가 약해가지고 다리가 약하면 걷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앉아있으면 자꾸 기대고 들어눕습니다. 네. 그럼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억지로 자꾸 이제 뭐 스포츠를 시키면 노동이 되고 다리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세가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낮에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밤에 또 잠을 늦게 자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아침을 안 먹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네. 이것을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차근차근히 이제 변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좀 걷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운동부터 좀 차근차근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짧은 거리, 한목에 많이 걷는 것보다는 한 10분, 15분 거리는 꼭 걸어 다니게 하고 차를 안 태워줘야 되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여러 사례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원장님 도움을 받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변화된 사례가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나요? 되게 이제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성공이 되는데 네.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저 표에서 보는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김주영 학생 11살. 네.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에 올라가면 네. 이제 실제 키는 139, 뭐 140이 되는 요선은 4학년 때 키거든요. 남들 4학년 때 보통 그것도 큰 키도 아니고 보통 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자기는 6학년 그건 한 10cm 차이가 나버리죠. 그런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생활 속에서 많이 받죠. 그것을 이제 1년 정도도 이제 조금은 늦었습니다. 왔는 경우가. 그런데 1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10.5cm. 예, 10cm. 그런데 급속 성장기에 들어가는데 저렇게 노력 안 하면 얼마 크느냐? 한 4cm 그동안에 컸었으니까. 진짜로요? 4cm 크던 게 한 6cm, 7cm밖에 안 큽니다. 네. 자기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른 됐을 때까지도 한 번도 10cm씩 쑥쑥 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조 시절에는 2년 동안에 한 18cm에서 20cm를 커야 되거든요. 그래요? 급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성장 단계에 어디에 와 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커야 될 키가 얼마인가. 그래서 1년에 몇 cm씩 커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키가 작은 그 어린이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그것은 이제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장 호르몬은 전문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병적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유전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뒀을 때는 어른 대가 남자 키가 60이 안 됩니다. 160이. 여자 키가 145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인이고 정상인의 키가 작은 것은 습관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네.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꼭 물어보면 이거 맞으면 더 큽니까 물으면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기가 돈 있다고 맞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조금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냥 부모가 원하면 맞춰봐라. 이렇게 부모한테 책임을 미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정말 뭐 30년 후면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의 키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일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올바른 성장법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성장법이 좀 가장 올바른 성장법일까요? 그래, 자기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주면 이제 키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싱싱해지면 키는 저절로 큰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치를 알게 되면 그 마음의 키도 큰다. 그러면 밖에 외모의 키를 크면은 사람이 쳐다보고 마음의 키가 크면은 우러러보게 돼 있다. 그래서 둘 다 키워야 된다. 성장기 시절에. 그러면 그 키가 어떻게 크는가 그 이치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생활 습관을 그렇게 바꾸어서 몸을 싱싱하게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 키가 크게 하려면은 어떤 음식을 좀 먹여야 될까? 그것도 궁금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떤 음식들이 좋나요? 키 크는 데는? 특별하게 어떤 하나의 음식만 먹으면 키가 큰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통상적으로 막 우유 먹으면 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유 하나로 모든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하면 안 되고 큰 틀에서 봐가지고 영양의 균형이 맞는 식생활이 돼야 되고 운동도 특정으로 태권도다, 무슨 수영이다, 뭐 줄넘기다 이렇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것도 몇 시에 자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밤에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졸리면 졸고 앉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졸리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잤으면 저절로 눈이 떠지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신경 쓰면은 내가 몇 시에 자가지고 몇 시간은 자야지 그 다음날 문제가 없다. 그런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 아내는 잠을 많이 자는데도 왜 키가 안 크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자동차가 생각하면은 네 바퀴가 다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식사법, 운동법, 수면법,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기네스 성장법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재능 기부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재능을 누구에게 기부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청소년 키성장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RCY 작년에 이제 보니까 애들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 강의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적십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북한에서 이제 이탈민이 남한에 와서 이제 사는데 서울만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키가 작은 애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청소년 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얘들은 그 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돼도 그 키가 너무 표가 나버리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았다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한 달에 2cm씩 커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할 정도로. 그리고 애들이 그 식생활에서나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던 상황에서 와가지고 이것이 해소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제가 이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기여를 한다.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작년 초에 올 초에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받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아침부터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감당을 못해서 아침에 오자마자 조용하면 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것은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몰라가지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러 왔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졸리는데 그것을 이렇게 뭐 지어박는다든지 그러면 몸이 안 그래도 힘드는데 맞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애가 속으로 뭐 궁정궁정 하지 않습니까? 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더 이렇게 반항한다고 또 그렇죠. 그렇게 다루죠. 그거는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정말 몸이 싱싱해져라.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키는요, 그냥 저절로 이제 그냥 두면은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아이들의 키가 지금보다 한 10cm는 더 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정보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잘 키울 수 있겠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적인 키는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마음속에 자라나는 키는 우러러 본다고 합니다. 어떤 정말 그 외모적인 키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키도 키울 수 있는 현명한 우리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이들 키 크는 방법을 제시해준 우리 김영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상식도 배우고 선물도 받아가는 시청자 퀴즈. 네, 지난 시간에도 많은 분들 참여하셨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크신 사랑 감사드리면서 변비가 심한 아이들은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좋을까요? 1번 과일을 짜서 과즙을 내어서 준다. 2번 과일을 통째로 주거나 강판에 갈아서 준다. 정답은 2번이었죠. 그렇죠. 과일 즙은요 섬유질이 없어서 변비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째로 먹이거나 강판에 갈아 먹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우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 삶은 당근, 익힌 사과 소스 등은요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변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문제는 OX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황달이 있으면 모유를 끊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봤던 바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맞추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답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푸짐한 선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답자 한 분께 이사와 청소를 한 번에 오케이! 영국 크린에서 1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정답자 두 분께 임산부 화장품의 명품 브랜드 닥터시자리에서 화장품 세트를, 정답자 네 분께 육아가 쉬워진다 월간 마메랑팡에서 6개월 정기 구독권을, 정답자 10분께 도서출판 아주 좋은 날에서 우등생 자기주도 학습법 한 권씩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1시까지 육아방송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2시에 정답자를 발표합니다. 네, 갑자기 찾아온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 소식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